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이제 해외 증시와 달리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해외적인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제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뭐 중국이라든지 미증시라든지 이런 G2 국가들의 지수의 상승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문제는 국내 자체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여기에 따른 우려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되고, 이에 따라서 앞전에 지수가 약간 과열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과 그리고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많았던 부분, 이런 부분이 하락이 강하게 나타난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 현금 비중 더 늘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번 조정을 기회로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가 2.46% 급락을 하면서 2348포인트까지 하락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대금은 17조 많은 모습이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74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4,700억이라는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는 프로그램이 6,600억 이상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을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된 그런 케이스였지만,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된 부분이 이쪽에서의 매물이 나타나면서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역시 이제 하락을 나타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선물 쪽에서 1.79%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외인들의 선물 쪽에서 매도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동시호가의 매수로 전환을 해서 964계약을 샀고, 누적 순매수는 34,000계약으로 누적 순매수는 다시금 최고치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는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가 장중에 800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까지도 나타나면서 오히려 하락폭을 역시 확대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줬다 됩니다. 거래대금이 15조 6천억이었고, 외국인과 기관 역시 양매도를 나타냈다라는 부분을 동일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케이스에서 시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투매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거래소 수급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이제 개인들이 전일 5,200억을 매도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갔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어저께 매도를 하면서 지수 자체를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었고, 반대로 금융투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수가 늘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던 부분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베이시스를 개선시킨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앞전에 6월 5일을 기준으로 할 때, 즉 6월 5일이 앞전에 프로그램 매수가 가장 많이 유입이 되었던 그 시기였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할 때는 약 8,300원 정도 아직까지 누적 매도를 가지고 있다 됩니다. 그러면 베이시스가 보합에서 강보합에서 0.3%까지 확대가 된다 할 경우는 프로그램이 이제 8,300원 정도 추가로 유입이 가능하다가 됩니다. 다만 베이시스가 악화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경우는 시장에서 앞전에 만기 전에 2조 6천원까지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1조 이상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베이시스가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외국인들의 선물 쪽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의 흐름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의 수급도 마저 체크해 보게 되면 선물 쪽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어제까지도 이제 순매수를 계속해서 나타낸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차피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외국인 선물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차익거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쪽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투신권에서 매도를 키웠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는 최고치 6월 말기 이후로 최고치 약 금액으로는 2조 4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투신권에서 약 1조 정도 매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투신 같은 경우가 앞전에 6월 만기 이후에 가장 매도를 많이 했을 때가 약 1조 3천억 정도 매도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조금 이따 차트에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럼 누적적인 부분에서 투신이 다시금 누적 매도가 15,800개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외국인과 투신에서의 싸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국내 증시가 왜 강하게 움직였었고 왜 가열까지 들어갔었냐,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내 증시가 강하게 상승했었던 동력 중에 하나는 실적이 좋았다, 이 부분이고, 경제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글로벌 증시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증시가 실적 대비 그리고 밸류 대비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선물 쪽에서 손절을 하거나 던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들이 베이시스를 맞춰주고 메인들이 시장을 받쳐주는 형태가 된다면 투신권에서 매도 규모가 확대된 만큼 쇼커버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를 먼저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3,450포인트, 이 가격이 이제 앞전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을 때의 고가 라인이 되는데, 어제 0.36% 상승하면서 3,451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종가상으로는 연중 고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 뭐 하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한다, 여러 가지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부분 동일하지만 중국 내부에서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 부분이 강하게 연결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혼조세로 마감되긴 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0.24% 하락한 반면 S&P와 나스닥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S&P와 나스닥 모두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거래량이라는 부분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진다라는 부분에서는 약간은 좀 불안정한 그런 상승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둘 다 신고가를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G2 국가들이 신고가를 보이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가 전이 하락한 부분은 결국 국내 수도권에서의 코로나가 확산된다라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국내에서 코로나 이 확산세가 언제 정점을 찍을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정도가 될 것이고, 정점을 찍는다면 국내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크게 조정을 받거나 할 이유는 없어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뭐 건축 허가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호하게 나왔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양호하게 전개되었다, 이런 부분인데, 여전히 시장에서 미증시에서의 신고가 끌고 간 쪽은 언택트 중심의 일부 기술주들인데, 이들이 여전히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요. 반면에 금융이라든지 자동차, 운송, 산업재, 반도체 같은 경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소폭의 약세를 나타내줬다 된다. 이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상승을 강하게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숨고르기 조정을 한다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여전히 21 정도 수준에서 크게 차이는 없었고, 유가도 역시 42.8불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인가,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약간 후행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가 월요일날 휴장을 했을 때는 MSCI 코리아 인덱스가 1% 정도 상승하면서 금요일날 하락분을 메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일 국내 증시가 2%대의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할 경우가 약 3.12% 하락을 했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92.2까지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는 다시금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중요한 것이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어제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할 때 상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1183원 4월에서 어저께 마감이 되었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시장에서 국내 증시, 즉 어저께 코로나에 의해서 제약살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뿐만 아니라 환율 역시도 상승하는 불안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은 전일 국내 증시의 하락이라는 부분이 기업의 실적이라든 이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약화된 부분이 컸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SCI 코리아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하죠.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앞전에 박스권의 상단 가격이 64포인트 전후였었죠. 그래서 이 가격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국내 증시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넘어가고 나서 그러면은 돌파 후 지지 테스트는 어차피 거치는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전일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64라는 선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결국은 64라는 직전의 고가 라인 때는 지켜줘서 마감이 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실제로는 모양 자체가 돌파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는 무난한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일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도배된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전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2.4% 하락했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4.1% 그리고 대형 쪽에서가 2% 정도 하락 그리고 중소형에서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난 케이스였죠. 그래서 중소형이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개인들이 선호를 많이 하는 이런 쪽의 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되는 위치였었는데 그 부분에서가 좀 더 하락이 컸다가 됩니다. 그나마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하락이 적게 나온 쪽이 우선 IT, 삼성전자가 전이 그래도 강세로 마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언택트 관련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그 제약 쪽에서도 역시 일부 제약이 강세를 띄었다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택트 중심으로 시장에서 하락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지만 그 외전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장 자체가 과열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과열을 만들 때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강하게 그만큼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역시 차익 실현 물량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우선은 이제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란 부분이 언택트를 거의 대부분 중심으로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세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포스코케미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2차 전지와 인터넷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고 그 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IBM으로부터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역시 삼성전자 역시 동반 매수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에서는 이제 하이닉스가 여전히 매도의 중심이 된 케이스에서 하이닉스가 중요 가격대인 8만 원에 이탈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급등세가 나타나겠지만 동반 매도는 이어진 모습. 그다음에 현대차라든지 NC소프트,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뭐 그다음에 금융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시총 상위에서 대부분 매도가 나오는 모습은 동일했다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쪽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게 2분기 실적이었었는데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적자를 나타내거나 시장에서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쪽은 대부분이 중국 관련된 소비재라고도 얘기하는 면세점이라든지 내수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인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하락이 좀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좀 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들인데 그 외전 쪽에서도 전체적인 하락이 나타났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그동안 상승했던 것에 대한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는 것들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의 수급도 보도록 하죠. 기관 같은 경우는 전에 프로그램 매수가 워낙에 대규모로 들어온 모습이 있었는데 우선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역시 들어왔고 삼성 SDI, LG화학, 세트리온, 네이버 주로 언택트 그리고 배터리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쪽에 대해서 매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에 대해서 일부 들어왔고 그리고 게임에서도 들어오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동반 매수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어 있죠.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매도 동일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저께 하락이 크다 이런 부분이 코스닥 레버리 쪽에서도 동반 매도 좀 나타난 모습. 그다음 세트로 헬스케어가 동반 매도, 하이닉스 마찬가지였고요. 신세계라든지 이런 아모레퍼시픽 중국 관련된 소비주 그리고 호텔 신라 다 마찬가지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하이트 진로라든지 실적 발표하면서 차익 실현이 떨어진 쪽 역시 동일하게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를 볼 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시장에서 급락이 나타났던 흐름이 앞전에 언제 또 있었죠? 6월 달에 있었습니다. 6월 달에도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과열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가 이격 자체가 108, 21선과 이게 108까지 늘어났었다가,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없이 전개되다가,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하로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미증시가 상당히 큰 폭의 급락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따른 연결이 나타났던 케이스였는데 지금 현재는 국내 증시만 이런 코로나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 미증시라든지 중국 증시하고 이런 글로벌 증시하고 상관이 없는 케이스죠.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해서 약 8%라는 하락이 나타났었고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약 6거래일 동안에 7%의 하락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빠르게 반등이 나타난 케이스인데 그러고 나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타난 이후 실제로는 고가 대비해서 약 2에서 3% 정도의 조정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기간 조정 형태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 22기억 자체가 크게 벌어지면서 107.3포인트까지 올라갔었다.
과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 가격 조정을 강하게 받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 형태로 옆으로 횡보하거나 두 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 어제 같은 경우가 하락이 크게 나타나면서 역시 가격 조정 형태가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격 자체가 102로 들어오면서 결국은 앞전에 시장에서 조금씩 올라가던 이 패턴의 이격에 맞춰서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은 과열이 나타났던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는 해소를 했다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반등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선 고가 대비해서 4.8%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또 하나 생각할 때 부분은 지금 현재 코로나 제약 사연이 굉장히 심했던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가가 빠졌냐? 그렇지 않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을 볼 때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낮았던 케이스에서 그 부분이 예상치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 주가의 강세로 연결되게 됐었고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추가 부양책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인다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진다면은 실적이라든 쪽은 당연히 좋은 케이스에서 밸류 자체가 비싸지 않다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선물 쪽에서 말씀드릴 때 6월 달에 시장에서 급락이 떨어졌을 때 이때의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선물 포지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가 이제 만기가 지나고 며칠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 시장에서 급락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냐? 투신권에서 선물 쪽에서 거의 17,000개 정도의 매도를 한순간에 던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투신이 22,000개까지 대규모의 누적 매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고 반대로 이 물량을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2만 개까지 매수를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투신 같은 경우가 15,000개 정도의 누적 매도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3만 개에게 넘는 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어떤 형태로 반등을 시킬 거냐 이 케이스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앞전부터 계속 올라왔었던 채널 패턴의 상단 자리 이 라인대를 넘어가면서 과열을 만들었던 케이스인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이 라인대까지 내려왔다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만약 중요 라인대를 깨게 될 경우는 2270포인트 이런 자리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가정은 최악의 구간 정도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조정 시 매수를 하는 관점이 어떠냐라고 할 때는 그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은 좀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스닥은 우선 신용이 많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자체가 고객 예탁금이 많이 증가를 하고 뭐 대기 자금이 많다 이런 건 동일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 예탁금하고 상관없이 전체 시장에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잔고 비중인데 잔고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쪽으로 매기가 좀 이전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앞전부터 꾸준히 이어오던 상승 추세 라인대 이 라인대를 이탈한 흐름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중요 가격이었던 820에서 830포인트를 이탈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고가 대비해서 얼마 빠졌냐? 그러면 7% 정도가 하락한 케이스고요. 앞전에 6월 달에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급락에 떨어졌던 그 당시가 8.6%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앞전 하락 대비해서 약 1% 정도의 하락이 지금은 조금 덜 나왔다 정도가 되는 케이스인데 중요한 거는 이 라인대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바로 나오기에는 신용 물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바로 강하게 나와서 추세를 복귀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 가격이 760에서 775포인트 이 라인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우선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 어떤 걸 사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2009년과 2010년 이때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이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009년도에 9.8에서 16.3포인트까지 3%까지 증가를 했고 포스코 같은 경우가 5% 정도를 차지했고 현대차가 약 3.2% 정도 차지했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2016년에서 17년도 이때 시장이 또 강하게 움직일 때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비중이 27%까지 증가를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7%대까지 증가를 했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라든지 그 당시에 한국전력이나 이런 쪽에서는 약 2.4% 정도 나타내줬다 되는데 결국 시총 최상위에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서 17년도 그리고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올해 현재 하이닉스가 시초이익이지만 작년 대비해서 7.1% 비중에서 4.6%까지 떨어졌고 내년 같은 경우는 5.9% 증가를 한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LG와 네이버 이런 쪽에서 성장주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비중을 볼 때는 내년 간다 하더라도 0.2%, 0.8%, 0.5%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시총 최상위를 유지할 수 있는 영업이익 비중은 상당히 작다가 되죠. 그러면 현재는 시총 최상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고 그 다음에 시총 비중이 영업이익이 높은 쪽이 현대차, 그 다음에 LG화학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을 포함해서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어느 쪽을 잡느냐 이쪽에서 저는 자동차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박스권 상단 저항을 맞고 중간 마디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앞전에 바로 다이렉트로 갔기 때문에 차익실은 떨어지고 중간에서의 지지테스트를 받는 현재 구간이 눌림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바로 보도록 하죠.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박스권 상단을 돌파 흐름이 나타났다 되는데 이제 안착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더 뽑아낼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증시는 이제 대형 종목군들의 강세 여전히 동일한 상태에서 펀드 자금이 재유입이 되었다. 결국 그동안 개인들이 끌어올렸던 부분에서 기관도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금요일날 미국의 옵션 만기일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은 거래 라인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가 여전히 메리트 높은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 이 부분이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정도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얘기하기는 하락을 얘기한다라고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빠진다 해가지고 최악이 나타날 경우는 2250에서 23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폭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용 잔고가 7조 5천원, 잔고 비중이 0.47%이기 때문에 하단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되는 거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 잔고가 8조 2천원이지만 잔고 비중이 2.71%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코스닥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때 반대 매매 가능성도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이쪽이 앞전에 제일 끝으로 빼놨었는데 이제는 앞쪽으로 옮겨도 될 것 같고 산업재 쪽 그리고 철강 디스플레이 이런 저평가 실적 관련주 그대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현재 조정이 뭐 앞으로 하락을 계속해서 나타낸다 이런 조정이 아니라 시장에서 실질적인 변수 자체가 코로나 재확산 여기 때문에 우려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그렇게 겁내 조정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